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호남 출신 비대위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시민의 헌신을 존경한다 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회 의장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철통 경호를 받으며 광주에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긴장감을 반영하듯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고 빨간 마스크 부대가 초근접 경호를 펼쳤는데요.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원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해 진짜로 열심히 해. 저도 열심히. 그래 우리 나는 한동안 우리 장관님 보고 싶었어. 지지자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은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두 주인공 열사 묘역도 찾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런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간 국민의힘 내에선 5.18 가치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틀 전 인천시 의회에 한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시의원 40명 의원실 모두 배포됐는데 5.18은 김대중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신문을 갖다 놓은 사람,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입니다. 허 의장은 내용에 찬성,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란 입장인데 동료 의원들은 황당합니다. 허식 의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비서실 그쪽에 얘기했더니 이거 좀 문제 있다 하고 했더니 그저 윤리위원회 회부시켰다까지도 왔고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허식 의장이 다시 수거해라 민당원 거 수거해 갔어요. 다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를 찾는 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5.18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의원실에 나눠준 겁니다. 허 의장이 비서실 직원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보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허 의장의 돌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회의장에 이승만 사진을 걸겠다고 했다가 투표까지 붙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을 점하고 있음에도 반대가 높아 무산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엔 이 발언도 논란이 됐죠.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라에서 그걸 못 봤대요. 미추홀구 주민들도 지켜보는 앞에서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에 결국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5.18 관련해 자유한국당 시절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의 5.18 망언 사태 후 황교안 대표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남 출신 의원들의 잇따른 구애 활동에 지난해엔 보수 정권 최초로 대통령과 여당 의원 모두 5.18 기념식에 참석하며 진일보했지만 이 한마디로 물거품이 됐죠.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표 얻으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헌신을 존경하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 의심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폄훼, 왜곡된 인식이 계속된다면 그 진전성에 찬물 끼얹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노인 비하 논란을 사과하러 간 자리인데 지난해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고.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잘못을 해서 사과한 자리면 이런 모습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인 같아요? 아직도 10년도 더 일하고 더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뭐 노인? 우리 생각 멀쩡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번엔 김영동 예 좋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너무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표정을 줘야지 웃으면 안 돼요.
이런 당부까지 나왔지만 잠시 혼을 내더니 김호일 노인회장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아빠 미소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면 그게 배량만에 죽을란 말입니까?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노인이라며 총선도 다르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1313만 60대 이상이 67%를 찍어가지고 노인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노인을 잘 관리를 잘해야지 4월에 성공을 하지 노인을 폄하하고 노인을 정하게 하면은 성공이 안 됩니다. 노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 만큼 우리 잘 챙겨라 이런 당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노인회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확인해보니 올해도 120억 원 이상 책정돼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현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엄단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하는 단체를 적발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노인회도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조관계는 노인의 부정을 이야기해서 강조표현을 몰아주세요. 단순한 덕담이라고 봐야 할까요? 산업화 시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어르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도 시대의 어른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윤기종 교수가 설립이사입니다. 지금 54년째 지금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라떼는 말이지 라든가 내가 16대 3선 때에 오세훈 시장도 조선이고 원희룡 전 장관도 조선이고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조선이고 송영길이도 조선이고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말이지 라든가 대한민국의 성시총연합에 또 총재도 하고 있고 가락종편에 또 서울 대장도 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감수가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 부대하고 가만히 있어. 이런 모습들 소위 꼰대 테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들인데요.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회장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 사무총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질하고 사타구니 걷어차며 역대급 장면을 남긴 인물입니다. 참고로 당시 낙천 분풀이의 대상 하순봉 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김 회장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